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이 자신의 행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아스버그 같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타겟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행동하는 연방 판사들 비난하고 연방 대법원에 그들을 통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동하는 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시위하듯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판사답게 사법부에 속해져 있는 판관답게 법관답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치인처럼 사회운동가처럼 그렇게 운동하듯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판사석에서 당파적 활동가로 행동하는 판사들이 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지시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다는 거죠. 판사가. 그들은 이 행정부의 의제를 분명히 느리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속도가 더뎌지게 만들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 범죄자 추방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추방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아스버그가 안 돼 하고 막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범죄자 불법 체류자를 해외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이 판사가 그것을 안 된다고 막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아스버그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나왔더니 존 로버츠 대법관이 한마디 하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니까 대법원장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판사가 내린 판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항소라는 걸 하면 된다. 누가 모릅니까? 시간 걸리고 돈 드니까 하는 이야기죠. 이 같은 발언은 브랜든 길 하원 의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바로 이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이 조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으로부터 즉각적인 질책을 받았는데 아니 탄핵이 뭐냐 탄핵이 판사를 탄핵하는 경우가 어딨냐 하려면 항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트루스소셜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보아스버그를 놓고요.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어서 미친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 아주 대놓고 그냥 좌파 미치광이 판사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하원 사법위원장, 이 하원 의원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트렌드 아라과에 속한 갱 조직원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 이 연방 판사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법관답게 법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오늘 또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아스버그 판사가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느냐. 워싱턴 DC에서 지금 연방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피사 법원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피사. 이거는 그 해외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감시법 관련되어 있습니다. FBI가 외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수상하다라고 했을 때 FBI가 민간인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먼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사인데 그럼 피사 법원에 갔을 때 판사가 그거 수사해도 돼라고 허락을 해줘야 그래야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피사의 법원에 있으면서 오바마 시절에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크로스파이어 작전 여러분 알고 계시죠? FBI에서 그런 작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만들어낸 작전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FBI 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받아들여서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수사를 진행을 했던 그래서 그걸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훅스라고 이야기하죠. 트럼프는. 그런데 거기에 그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피사 법원에 갔을 때 조사해도 되라고 허락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버그.
알고 봤더니 트럼프 괴롭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관련돼 있었던 판사였다. 조던 위원장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판사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라. 그는 비행기를 되돌려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갱 단원들, 강경한 그 범죄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불법 체류자였는데 갱단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일론 머스크는 X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 쿠데타다. 연방의회가 이런 판사들 줄탄핵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거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반론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로이터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에서 연방 판사가 행정부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별도의 정보부서, 사법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사법부에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아스버그가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범죄자들 전부 다 해외로 보내버렸죠. 온두라스로 보내버리고 또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다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추방작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은 거죠. 아니 연방 판사가 벌써 판결을 내려가지고 일단은 금지하고 이들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 일단 금지 가처분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추방을 하고 있다. 이거 사법부에서 내린 명령을 행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팍스뉴스의 인그레엄 앵글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행정부가 어떤 법원 명령에도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사건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우리는 법원 명령을 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개 연방지법판사가 판결 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멈추진 않을 것이다. 왜? 이거 항소하고 또 항소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에서는 행정부가 해야 될 옳은 일을 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지금 계속 하겠다. 트럼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관료 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외국 원조 지출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지출, 사회 문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중 일부는 법정에서 발목이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방의회에서 판사의 탄핵이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원을 단순 과반수로 통과한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 쉬울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펀치볼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하원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상원에 가면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67표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려면 적어도 12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로이터 통신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의회에서 정치적 성향과 행동을 드러내는 판사들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대변인은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사법위원회와 협력하게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짐 조던이 이끄는 사법위원회는 보아스버그가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던은 어제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조사를 하고 이 문제를 파헤쳐보고 알아낼 것이다. 모든 옵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연방 판사들 중에 법관답지 않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마치 의사봉을 휘두르면서 법관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지 저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다.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
지금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될지 아니면 미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어차피 의회는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 이번에 대한민국 사태에 상당히 많은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지켜보겠고요. 관련된 소식도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